국제 연구 보고서 이게 저 스웨덴 괴텐베르크 대학에서 한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인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독재와 오토크라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failing democracy라는 말도 했고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고 독재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일면에 올린 신문은 한겨레가 유일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다른 데서는 이미 뭐 논쟁이 됐다 그래가지고 좀 적게 보도하거나 관심을 안 가졌던 거 아닌가 또 싶은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논쟁이 왜 됐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전에? 예. 그래가지고 이미 다 뭐 맥이 빠졌으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올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이런 영광을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스웨덴에 있는 대학 소재 연구소인데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민주주의 리포트 2024입니다. 여기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게 기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지수라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이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자유 좋아요.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 국가고 그렇죠.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뭐 윤석열 정부니까 1이 나와야죠. 무조건 이거는. 1이 나와야 되는데 0.6이 나왔습니다. 근데 0.6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179개 국가를 평가한 건데 47회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179개 국가면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여기 포함이 됐겠어요. 47개 47회를 기록을 한 건데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47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과거에는 몇 점을 받은 것이냐. 2019년에는 0.78점으로 18이었습니다. 그렇죠. 0.78이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0.6을 받아가지고 47위가 된 거고 2020년에서 2021년 요 사이에는 0.79점으로 17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0.6점으로 47위가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22년이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시작된 해잖아요. 경사스럽게도 0.73점으로 갑자기 내려가서 2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0.6점을 받아서 47위가 또 된 거예요.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 보고서는 2023년 기준이고 여기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제목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평가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대규모 시위 이후에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전임 정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렇게 하면서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고 성평등을 공격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예를 쭉 들었어요. 뭐 경찰, 검찰, 감사원을 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 처벌하려고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에 대한 공격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방송,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지적했더라고요. 언론도. 미디어가 자기 검열하고 있고 기자를 탄압하고 있어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 보고 있네. 창피하기도 하고 창피한 수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더 만약에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 독재로 간다는 거 가고 있다고 지금 평가한 거 아니에요? 독재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러면 슈퍼 민주주의가 요즘에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서 슈퍼 지구에서 슈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요? 슈퍼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 총을 쏘고 막.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 게 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민주주의가 하락한 국가들이 26%라는데 캄보디아, 홍콩, 중국한테 탄압받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한국, 필리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47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넷플릭스에서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이제 유명한 영화인데 수리남에서 항해한 영화죠. 맞아요. 수리남 바로 위인 거죠, 우리가. 수리남이
우리보다 위야. 아니요, 바로 우리가 바로 위에. 내가 봤어. 아, 그런가? 수리남보다 우리가 아래야. 한 단계인가 두 단계인가. 아, 왜냐면 수리남이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갔어. 그렇지. 예. 수리남이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갔어. 우리 수준이 수리남보다 낮아. 그 LDI는 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지수거든요.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지수예요. 근데 수리남보다 낮아. 참 슈퍼민주주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겨레만 쓰고 다른 보수 신문들이나 이런 데는 안 썼죠. 네,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현실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현실을 한 번쯤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분노했던 소식 중 하나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소식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뭐 나가니 안 나가니 뭐 얘기를 하더니 뭐 출국 금지 풀어주더니 순식간에 순식간에 주말 사이에 나갔어. 공수처에 형식적으로 그냥 조사 한번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 날 나갔을까? 일요일 날 왜 도망갔을까? 그리고 그 간 장소 있잖아요. 네. 간 장소도 브리스번이야. 브리스번은 그 대사관에 출장소만 있는 곳이에요. 그 브리스번은 너무 작은 도시야. 근데 그거를 성급하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캔버라. 그렇죠. 공식적인 수도 캔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항공편이나 이런 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가거나 그렇죠. 캔버라를 좀 기다렸다가 캔버라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가려다 보니까 브리스번으로 간 거야. 비행편이 없었나 보네. 예.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무슨 영사관이 있는 게 아니고 대사관 출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빨리 가는 얘기를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에 출국했는데 오후 7시 45분인가에 출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조사를 4시간을 받았죠. 4시간을 받은 다음에 난 4시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출국 금지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도 성실히 받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해제를 또 해줬습니다.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야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제가 된 다음에 일사천리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급하게 나가시느라고 제가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동아일보가 그랬죠. 그렇죠. 사본을 들고 출국을 했지. 신임장이 있어야 돼요. 신임장 진본이. 진본이 그렇죠. 원본을 아니 해외 대사로 나가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신임장을 줘야지 그걸 원본을 들고 나가서 저 여기 왔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아그레망은 받았을 거고. 근데 그거 들고 갈 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 파견 대사는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한 이후 제정이라는 건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사 직함으로 공식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전은 원본을 줘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의전이 맞아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신임장을 갖고 왔습니다. 의전을 이걸 줘야. 그렇죠. 거기 있는 국가 원수한테 줘야. 그렇습니까? 잘 왔습니다. 이래야 대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원래 대사가 있잖아요. 원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대사가 그러면은 돌아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순서는 그 전에 있었던 호주 대사가 원래 온 다음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그렇죠. 가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호주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서 일의 그렇죠. 인수인계를 받는다는데 먼저 오고 그렇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먼저 오고 여기서 인수인계 받고 신임장 원본을 갖고 호주에 간 다음에 그걸 제출하고 그다음부터 난 대사야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신임장도 없이 사본 가지고 그냥 간 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대사인지 뭔지 좀 애매하지만 주변에 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있을게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임장 원본을 어떻게 받겠다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대사는 지금 오늘인가 내일인가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이게 급하게 나가느라고 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왜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는 거야? 브리스번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호주 교민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럼 시드니 교민들이 그 공항에서 집회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시드니로 가는 것보다는 사람 없는 브리스번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 공항에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피켓 들고 뭔가의 긴급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이들을 피해서 또 한참 전에 들어갔어. 그렇죠. 네. 이들을 피해서 비공개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갔는지가 없고 뭐 찾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도 못하고 유일하게 사진을 촬영을 한 쪽은 MBC밖에 없는데 MBC 같은 경우에 미리 들어가 있었더만요. 그래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그 상황을 찍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일부러 다 따돌리려고 한 거예요. 취재진이나 뭐 그 항의하는 분들을 다 따돌리려고 한. 근데 우리나라 뭐 호주 대사가 뭐 어디 도망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야? 국격이라는 게 있지. 대사인데 호주 대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밝히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빨리 허겁지겁 내보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허겁지겁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거예요? 정부 들어와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첫 줄에 독재화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직권 남용이 있었거든요. 어뷰즈 오브 파워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직권 남용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좀 심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총체적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경향신문의 경우에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최상병 순직 사건 연루자들 공천, 영전, 수사뭉개고 꽃길. 제목이 이래요. 제목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아니 실제로 신봉철이랄지 임종득이랄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소식을 다 전해드렸잖아요. 네. 임종득 전 그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그렇죠.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네. 여기 다 공천 받았잖아요. 단수 공천. 그렇죠. 그렇게 써 있고 거기다가 군 내에서 뭐 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다 고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를 들면은 이 승진을 하거나 계속 거기에 있거나 유일하게 지금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불이익 받는 사람은 박정원 전 대령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은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강행 이 남맥의 총체 밝혀야 이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사 임명, 공수처 약식 조사, 법무부 출금 해제, 이 대사 출국까지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 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었다. 의혹투성이 대사 피의자를 이렇게 서둘러 내보내는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쓰면서 대통령실까지 거론되는 수사 외압 의혹도 중차대하지만 그 후 정부의 은폐 축소 행태는 그 자체로 총체적 국정 난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 모든 거를 이 사설은 거의 뭐 빼놓을 대목이 없습니다. 다 읽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 않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동아일보도 써요. 동아일보 제목이 이종섭 대사 임명 약식조사 출국 해제 전격 출국 미스터리 똑같은 얘기를 쭉 지적을 하고 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